아 이거 진짜 세상이 변했다는 걸 난 여기에서 지금 가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임기 초반이었던 2022년 10월 29일 서울 도심에서 159명이 사망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요 단 한 번도 유족을 만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네. 그리고 애도도 제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진짜 나는 이때 나는 진짜 악마를 본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진상 규명은 물론 보상에 대해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대조차 못하죠. 당연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파면됐을 때 펑펑 맞아, 오열합니다. 오열. 그때 그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모습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냥 윤석열 파면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네, 그냥 파면됐다고 해갖고 해결되는 건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죠. 네. 그럼 변화가 있어야죠. 변화가 있습니다. 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무려 2년 7개월 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년 7개월. 바로 바뀌잖아. 와. 바로. 진짜 빠르게. 바로. 이렇게 한다고 보고 싶었던 얼굴이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걸로 박수 친다는 것도 너무 속상해 나는. 진짜. 근데 바로 바뀌잖아. 네. 저번에 저 3사가 있었을 때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행위를 보면 이 사람들이 국민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는구나. 맞습니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저렇게 하는 걸 보고 다시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는 대통령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또 너무 감사하죠. 네, 저는 아까 저 영상을 보면서 탄핵 인용됐을 때 저 유족분들이 막 오열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맺혔던 그게 이게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그 장면이라 참 마음이 너무 아픈데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대통령 다음이 무엇인가를 지난 3년 동안 내내 물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하시자마자 가장 저렇게 적극적으로 저기 입장을 밝혀주시는 게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큰 위로가 국민들께 되고 실질적인 지원도 이제 바로 좀 들어가게 돼서 좀 안심이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이 진상 규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속도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 다들 기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다뤘기 때문에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맞아. 이 사달이 났던 것 아니냐. 우리가 그걸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치고 올라가다 보면 한동훈 만납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 치고 올라가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 만납니다. 예. 그 점은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완벽하게 캐내야 돼. 맞습니다. 진짜. 예. 와. 그리고 저기 주무장관이 이상민이에요. 예, 이상민. 그 이후로도 계속 자리 지키고 윤석열이가 충안고 이상민 후배. 등 두들겨 줬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러니까요. 행안부 장관이 예. 재난안전의 총괄 컨트롤 타워기 때문에 예. 이상민 장관도 저는 뭐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